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장 및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맡기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조합장, 이사, 감사, 즉 조합 임원을 모두 해임하거나 한두 사람을 남겨놓고 다 해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건이 상정이 돼서 만약에 해임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임될 사람이 당연하게 해임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억울하게 해임당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몰아세우는 바람에 제대로 소명을 못한 가운데 해임당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 사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기미가 있으신 분, 그리고 나는 정말 해임당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억울하게 해임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예상되는 게 있죠. 억울하게 되면 명예가 실추됩니다.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렇게 해임당했을까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죠? 어디 돌아다니다 오고 아니면 자기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해임당한 데 대해서 하소연을 하면 속으로는 다들 그렇게 합니다. 아유, 평소에 좀 잘하지. 왜 이렇게 좀 관리를 못해가지고 저렇게 해임을 당하고 저러는 거야. 나이 들어가지고 늙그만하게 저렇게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조합장도 잘못할 수도 있고 이사도 잘못할 수도 있고. 왜냐? 이 재건축 재개발이 다 처음인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집행부가 전 집행부의 잘못할 일을 사사건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공격을 시작해요. 민형사상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진짜 법적으로 처벌당할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거 다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해임당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해임당하게 되면 너무 억울한 일이 많기 때문에 해임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해임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내용이 곧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임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이걸 보시고 하나씩 그냥 흘려 넘기시지 마시고 꼭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임 움직임이 포착될 때가 있어요. 보니까 누가 나서가지고 해임한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실제 좀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해임 발의서를 거두러 다니더라. 그리고 누가 그 해임 발의서 양식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거두고 다니는데, 조합장님, 이사님 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좀 해결을 좀 해보십시오. 라는 단계가 접어들었다. 그게 해임 움직임 포착시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조합장님과 이사님들 그리고 감사님들은 이렇게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해임하려면 해봐. 조합원들은 니네들 편 아니고 그래도 날 아직 믿어주니까 조합원들은 동료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임하려면 해봐. 그냥 냅둬. 뭘 그렇게 대응을 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상담을 해드릴 때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잖아요. 절대 금지. 절대 금지. 절대 금지. 왜 그러십니까? 하려고 그러면 변명하려면 힘들고,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제대로 된 얘기도 아닌데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대응해요? 그냥 있다 보면 지풀에 나가 떨어지겠죠.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꽤 있는데, 저는 절대 금지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는 조합원은 내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나고 나서 확인해 보면 나를 지지하고 나를 믿어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를 해임하려고 하는데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많아요. 조합원은 내 편이 아니다. 조합원들이 남의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은 설명을 들어보고 이 양반이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이 물건 다 가격 떨어지고 허당되겠다. 그리고 사업도 제대로 진행 못하겠다. 라고 생각이 되면 절대 저한테 동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조합원은 영원히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조합원이 나한테 등을 돌려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조합원은 내 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해임 사유를 바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방치할 게 아니고 도대체 저 친구들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임을 하려고 하느냐, 그 해임 사유를 좀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해임 사유를 바로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서 해임 사유 읽어보고 나면, 야, 이거 뭐 그 별거 아니구만. 그 밴드에 보니까 뭐 이렇게 잘못했처럼 올리는데, 야, 밴드에 누가 들어가가지고 글 좀 써. 아니면 카톡 해가지고 막 계속 올리던데 카톡 들어가서 아니라고 그냥 얘기 좀 해. 라고 하실 게 아니고, 반드시 서면으로 반박문을 시급하게 작성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셔야만 됩니다. 예. 조합원들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핸드폰도 그렇지만 모든 주소지는 현 조합 임원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데 대해서 해임이 되든지 해가지고 사업이 잘못되면 그거는 조합원한테도 손해이기 때문에 해임 사유에 대한 반박문을 작성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소식지 형태든 뭐든지 발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A4 용지로 뭐 한 4, 5장, 뭐 12포인트 글씨로 쭉 쓰면 누가 볼까요? 안 봅니다. 흔히 말씀할 때, 야, 반박문 보내봤자 안 보더라 라고 하는 건 길어서 안 보는 거예요. 길어서 2번을 보내더라도 요약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알아듣게끔 해가지고 반박문을 시급히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야,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카카오톡이나 밴드나 문자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명을 하면 돼 해가지고 거기에 백날 해보십시오. 더 안 봅니다. 왜냐? 카카오톡은 해명글을 올리면 쭈쭈쭈 다른 글을 올려가지고 밀려나도록 해버려요. 그럼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안 읽은 사이에 한 20개가 글이 올라와 있다. 그럼 내가 들어가면 다 읽은 걸로 되죠? 그렇지만 난 읽은 게 아니에요. 이미 들어감으로써 읽어지도록 만들어 있는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내가 변명을 올려봤자 읽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 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면 할 수 있는 문자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반박문을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만들어가지고 시급히 전조합원들한테 우편으로 발송을 하셔야 됩니다. 한두 장 내로 글씨 크게 간단하게. 야, 그럼 할 말을 다 못한다 라고 하죠. 그걸 그 제목만 쓰고 굵직굵게 쓰면 할 말을 다 못하잖아요. 그 다음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반박문 말고 또 뭘 하나 작성을 해야 될까요? 보십시오. 뭘 해야 될지. 영상을 촬영하십시오. 예. 나이 드신 조합원들 50대, 60대, 70대가 생각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고 생각보다 카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작성하셔도 돼요. 요즘 뭐 쇼츠도 작성 다 하는데 처음에 한번 힘들어서 그 다음 보고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해상 영상을 촬영한 뒤에 링크를 하기 위해서 올려야 되니까 조합 유튜브에 올리든 개인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그 링크를 문자로 보내고 카톡으로도 올리십시오. 단체 카카오톡방에 링크 해봤자 안 봅니다. 밀려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부 카톡을 올리든지 개인적으로 문자를 링크를 해서 보내십시오. 그러면 반박문에 그 굵직굵직한 게 제목이 있죠. 그 다음에 해당 영상을 촬영하면 뭐죠? 영상의 파급력이 엄청 크고 한번 듣고 나면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에는 해명 및 각종 증거 자료를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 간단하다면서 이 부분 보십시오 하고 바로 끌어당겨서 보면 지난달에 이렇게 예산이 이랬는데 이만큼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총회에 그 내용이 있었다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못 믿어요. 그러니까 총회 책자를 딱 보여주면서 총회 책자에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었다고 저렇게 난리를 핍니다. 저런 사람은 어떻게 미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해임이 좀 진행되다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해임 총회 발의하기 직전이에요.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제출하십시오. 그럼 뭘 해? 그냥 냅둬. 아니면 안 될 거야. 이렇게 가자는 게 아니고 소명자료를 몇 장을 쓰든지 간에 내십시오. 그러면 그게 총회 책자에 실려요. 실리기 때문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면 적극적으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해임 총회 소집 공고가 났어요. 그걸 서명 거짓을 그때부터 징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총회 당일날 가가지고 얘기하면 다 하겠지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해봤지만 총회에 많이 옵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총회에 참석하면 직접 참석하면 서명 거짓보다 돈을 더 준다 그러니까 서명 거짓을 내고도 또
참석하는 것 뿐이지 직접 참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미 게임은 어떻게 되죠? 서명결의서에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명결의서 진구하기 전에 바로 해명하고 설득을 해야 돼요. 서명결의서가 상당수 진구되면 해임 저지가 불가능합니다. 서명결의서 일이 한 40% 받았다. 그럼 해임이에요. 그냥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입니다. 서명결의서를 낼 때 해임을 반대하는 사람이 서명결의 내겠습니까? 서명결의서 예를 들어 500명 중에 100장 거뒀습니다. 200장 거뒀습니다. 300장 거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해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명결의서가 상당수 진구되면 해임 저지가 불가능하니까 그 이전에 얘기를 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미 서명결의를 제출했다. 내가 막 설명하니까 나 이미 서명결의 냈는데 그러면 설명을 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서명결의 철회서를 받으십시오. 서명결의를 받아. 그럼 서명결의서 철회서를 받았어요. 이 서명결의서 받은 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관을 하고 있다가 총회 당일날 가가지고 짠! 그러고 가면서 니네들 몰랐지? 서명결의 철회적기 말이니까 니네들 총회 무사냐?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저는 많은 경험상 말씀드리면 받은 서명결의 철회서를 바로 내용 증명으로 해임 발의자한테 발송을 하십시오. 등기부로 보내셔도 돼요. 복사는 물론 한번 떠나야 됩니다. 떠놓고 일일한 걸 보냅니다. 라고 해가지고 표지를 만들어가지고 뒤에 서명결의 붙여가지고 이번에 10장 보낸다. 다음에 20장 보낸다. 서명결의서 처리한 사람이 바로 안 보내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래 해가지고 해임 발의자한테 발송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자기가 받은 서명결의서 해임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자꾸 빠지잖아요. 빠질 것 같으면 총회 해봤자 안 될 것 같죠? 그럼 총회 연기합니다. 총회 연기하죠. 야, 그럼 총회 연기해봤자 또 걷어가지고 또 채울 거냐? 그러면 두 번째도 해가지고 철회서가 자꾸 내든지 이제 오해가 풀리면 그 다음에 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합니다. 안 해버려요. 그걸 바라야지 실컷 총회를 개최하게끔 만들어가고 당일날 짜잔 해가지고 내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당일날 내면 안 받아요. 왜 받아버리면 지네들 무산될지 모르니까 안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법적 다툼이 생겨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6개월, 1년 갑니다. 해임되고 나서 1년 가요. 1심 판결 지네들이 지면 항소해요. 그럼 계속 어떻습니까? 나는 해임된 사람에 불과하고 새로 된 사람이 계속 조합장 이사감사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려를 범죄하기 위해서는 총회 자체가 아예 개최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명결의서 받은 거 바로 제발 좀 보내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절대로 총회 당일날 또는 전일날 짜잔 없습니다. 짜잔 없으니까 꼭 여기에 체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총회 당일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 총회 당일날 왔어. 총회 당일 왔는데 총회를 이렇게 막 개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를 지지하는 사람, 해임에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총회석상에 안 가도록 내 편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낫습니다. 일부 필수 요원만 들어가서 녹음을 뜬다든지 사항 들어가기 몇 명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참석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해임 대상자들은 총회에 참석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소명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럼 소명 기회 때 나가 발언을 하십시오. 1번밖에 안 준다? 그래도 마이크 잡고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미 내 보낸 거 봤죠? 보낸 거 봤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잘못됐고 맞지가 않습니다. 허위사실입니다. 절대 저한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 참석한 현장 투표자 중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몇 표 차이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몇 표 차이로.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해임을 억울하게 당할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담해보고 설명을 드리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해임이 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안 해요. 실천을 안 합니다. 옛날도 어느 큰 조합에 제가 자문했던 조합장님이 해임 발의가 일어났는데 괜찮다고 안 하더라고. 내가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제발 좀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가지고 마지못해 그 분이 했어요. 몇 표 차로 안 떨어진 줄 압니까? 2,000명이 있는 거죠. 불과 몇십 표 차이로 해임이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제 말대로 안 했더라면 해임됐습니다. 첫 번째 해임됐어요. 해임됐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넘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억울하게 당하는 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해임될 만한 사람이다. 그럼 해임돼야죠. 해임 발의나면 그냥 사표 쓰고 끝나십시오. 제발. 그래야만 본인도 편하고
조합원들도 편합니다. 자, 지금까지 29년간 2,500여 건의 재건축 재개발 소송을 부동산 소송을 직접 수행한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변호사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희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시면 적극적으로 하여튼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